JB 미주 한뉴스입니다. 4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개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언에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또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 아직은 개입할 계획이 없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1.5%로 치솟았고 불안한 투자자들이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1.1%, S&P 500은 마이너스 1.3%,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뉴욕 증시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한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와 테크주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일자리 수가 38만 개가 늘어나 전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이며 실업률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식당 및 술집 등 요식업과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은 전국적으로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주 정부들이 서서히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 추세가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작년 3월 이후 1,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고차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줄여 올해 들어 신차 생산이 약 330만 대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선호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습니다. 여행이 줄고 판매량도 줄어 차량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됐으며 신차 판매 딜러들이 문을 닫아 당분간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고차 판매 평균 가격은 최근 14% 급등했으며 이것은 물가 상승률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증가율입니다. 가격 상승은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도 6% 상승해 평균 가격이 사상 최대인 4만 5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분석 회사인 블랙북의 수석 부사장인 알렉스 유르첸코는 중고차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으며 10년 이상 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19,800달러에서 21,600달러로 9% 이상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4일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시시피 의회는 81대 28로 소위 미시시피 공정법 통과를 의결했고 34대 9로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생리학적 이점을 가진 남자 선수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고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로써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스포츠팀 선수를 모집할 때에는 모집 대상을 남자 또는 여자로만 규정하고 출생 시 성별이 남자로 태어난 선수들이 여자팀에 합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많은 주들이 비슷한 법안 제정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부유한 지역의 시니어들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했다는 편파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키라르고 지역의 오션리프 부여촌 클럽에 거주하는 고령층 1,200명은 1월 중순에 이미 백신 2회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에는 플로리다 지역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1차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정부가 부유한 동네에 백신을 먼저 공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끝낸 부유촌 클럽의 부자들이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거액을 후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리 퍼머 상원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비판 성명을 내고 주지사가 거액을 지원받고 백신을 공급했으며 백신을 정치적 후원금과 맞바꾸는 것은 범죄와 같다며 연방정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인구의 3분의 1은 흑인인데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아 백신 공급의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하버드 의대는 셀스템셀이라는 논문에서 하나의 돌연변이 세포가 수십 년 후에 암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암의 씨앗인 돌연변이 세포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자라서 발병하는지 암세포 전이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암연구소 과학자들은 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63세인 환자는 19세쯤에 34세 환자는 약 9세 때 변이세포가 생겨났고 각각 44년과 25년 후에 암이 발병했으며 전이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생긴 한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10년이 지나 100개 정도로 늘었고 시간이 더 지나자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관계와 변이 세포를 연구해 암이 자라온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변이 세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종양으로 자란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진단과 예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고 암의 근원세포가 되는 돌연변이 조기 진단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한 동네에 살던 중고교 동창생이 50년 만에 쌍둥이 남매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51세의 캐런 워런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쌍둥이 남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캐런은 생년월일이 같고 같은 병원에서 출생한 새 남성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 입양 기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이란성 쌍둥이가 마이클 잭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이었고 밴드 활동도 같이 했던 것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50살이 넘어 찾게 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서로를 만난 기쁨의 감격에 재회했습니다. 캐런은 입양아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중서부 지역 13개 주 전현직 한인회장단이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진한순 연합회장 기념사, 기념 공연, 3.1절 노래 제창, 중서부 지역 애국애족 상 포상, 만세 삼창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진한순 연합회장은 3.1절 독립항쟁기념사에서 이날은 한민족의 정신적인 좌표를 만들어준 날이었다고 말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중서부 한인사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모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해서도 3.1절의 정신을 기념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서부 한인 동포들의 모국, 대한민국 애국심을 가슴에 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드폴대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의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해설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중서부 한인사회 애국애족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는 클리블랜드 한인회 케빈 킴, 인디아나 한인회 조나단 윤, 켄터키아나 한인회 최영식, 오하이오 데이튼 지역 한인회 이혜숙,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박종환, 스프링필드 한인회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 사무국 조태원 등입니다. 지난달 19일 신임 최호승 부영사가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영사는 동포 업무 및 홍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임한 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최호승 형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 넓은 하얀 평원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는 도시를 보고 정말 아름답고 세련됐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2012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외교부 본부의 외교통신 담당관실, 인사기획관실 및 재외공간인 주 알제리 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제 담당 업무는 동포 업무 그리고 홍보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포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또 찾아뵙고 인사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로 뛰고 그리고 또 진심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동포분들께서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를 창구로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만 잘 듣고 혹시 우리 총영사님 이하 많은 공관분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 외교부 및 재단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954만 373명, 신규 확진 14,287명, 누적 사망 53만 3,962명, 신규 사망 326명,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009만 5,08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누적 확진 119만 4,702명, 신규 확진 1,442명, 누적 사망 2만 70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3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서 3월 4일까지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